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건강이나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 러닝머신, 트레드밀은 오히려 척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으면 신경계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전신적인 피로나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육군도 요즘에는 다른 운동으로 좀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척추의 지지력이 높아지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건강이나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죠. 요즘은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 펴기, 턱걸이까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할 경우에 척추에 정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은 척추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을 가하게 되죠. 또한 고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어서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코어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오히려 척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자세로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운동으로 좀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육군도 2020년부터 체력 측정에서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플랭크나 레그턱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씀하는 러닝머신, 트레드밀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지만 의외로 허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트레드밀에서 걷거나 달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레드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기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이는 좀 부자연스러운 운동 패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게 걷거나 달리게 되면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발목, 무릎, 척추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달리거나 걷기에 필요한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가 못하고 관절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드밀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트레드밀의 경사도를 3 내지 5% 정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평지보다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고 좀 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둘째, 가능한 경우는 무동력 트레드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은 사용자가 직접 벨트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행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시작하고 익숙해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나 걷기를 할 때는 항상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러닝머신을 할 때에도 척추 건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통은 보통 1 내지 2주 안에 이제 괜찮아지죠. 하지만 척추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방사통인데요.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문제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번져 내려가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고 엉덩이, 허벅지 또는 종아리, 심지어 발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통은 허리에서 발생한 문제가 신경을 따라 다른 부위로 통증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척추가 망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공통점은 바로 일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기능적 문제와 불균형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구부정한 자세.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허리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체형의 비대칭. 어깨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낮거나 또는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움직임이 좀 불편한 경우인데요. 허리나 목을 움직일 때 어떤 특정 부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번째, 만성적인 통증입니다. 허리나 목 등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보행이 불편한 거죠. 방사통에 의해서 다리가 불편하면서 뭔가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의 불균형. 특정 부위의 근육이 좀 얇아지거나 또는 위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 앉아있을 때가 좀 불편해 보이는 건데요.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앉아있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자세를 바꾸려고 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견디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근육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는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근육 덩어리들입니다. 코어 근육이 강해야지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척추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은 척추를 곧게 펴고 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립근이 강할수록 자세를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은 척추의 중심부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해서 척추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육들을 잘 관리하면 척추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어 근육과 일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데에는 케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케겔은 1940년대에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케겔 박사는 출산 후에 여성들이 흔히 겪는 요실금이나 또는 자궁 탈출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케겔 운동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변형을 해서 쉽고 간편하게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주로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여러 코어 근육을 함께 단련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반 기저근을 수축할 때 복횡근과 같은 심부 코어 근육도 함께 자극을 받게 되죠. 복횡근은 코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골반 기저근을 함께 강화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케겔 운동을 할 때 제가 배꼽을 당겨서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동작을 통해서 복부에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복직근과 내외 복사근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코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면 척추의 지지력이 높아지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은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배꼽을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약간 긴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뒤로 나아가지 않도록 중립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3 내지 5초간 골반 기저근에 힘을 주고 3 내지 5초간 이완을 시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번을 하시고 10번을 한 세트로 하루에 10세트 해주시면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을 갑자기 꺾어서 툭툭 소리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스트레칭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둑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안에 윤활렉 속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는 소리 또는 부딪히는 소리인데 이것이 시원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관절과 인대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꺾는 동작은 목 관절과 주변 인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목을 꺾게 되면 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좀 피로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 관절의 지나친 가동성은 목 주변 근육이나 인대를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들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추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목을 과도하게 확 꺾어버리면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추를 지나가는 주로 혈관들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젊은 남성 여성들이 목을 꺾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추골동맥이 박리가 생겨서 뇌졸중까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목을 무리하게 꺾는 스트레칭은 피하는 것이 좋고 목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안전한 스트레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비트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원반 위에 서서 허리를 비트는 운동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한다면 허리에 좋지 않죠. 또한 골프나 테니스, 농구, 볼링, 축구처럼 몸을 많이 회전시켜서 갑작스럽게 압력을 높이는 경우는 부상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3고 운동, 고중량, 고강도, 고충격 운동은 디스크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죠.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먼저 기초 체력이 있는지,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는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가 있죠. 따라서 꼭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자신의 개인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운동 목표를 설정을 하고 너무 높게 그 목표를 정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수준 안에서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척추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척추가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으면 신경계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전신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척추가 휘어지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주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부정한 자세는 목과 흉추 부위의 혈류를 제한하여 뇌와 신체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죠. 이 결과로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흉곽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깊은 호흡이 어려워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전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척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신경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복부 주변 근육의 기능이 약화되기 쉽죠. 척추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거나 골반이 불균형이 오게 되고 복부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로 복부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척추와 골반이 변형되게 되면 코어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복부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방이 더욱 축적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에 노출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에게도 아프지 않는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이 측만증은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척추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틀어져도 외향적으로 약간 비대칭만 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부모나 그 아이 자신도 척추 측만증의 발생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통이 없다고 척추 측만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척추가 휘어진 상태는 성장하면서 점점 악화될 수가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척추가 변형되게 되면 어깨나 골반의 비대칭이 심해지면서 신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세를 점검하면서 척추의 비대칭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척추 질환 환자 중에서 약 95%는 휴식이나 안정, 약물 치료 또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증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질병의 근본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질환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 또는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디스크 협착증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 후에도 재활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하셔야 됩니다. 흔히 파스를 붙일 때 아픈 부위에 직접 붙여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스를 붙일 때 시원하다, 뜨끈뜨끈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보통 멘톨이라든지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성분들은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들을 확장시키고 통증 신경을 좀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마사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파스를 붙였을 때 통증이 가라앉는 것은 파스에 들어있는 진통제라든지 소염제 성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파스에 포함된 성분이 실제로 혈류를 통해서 제대로 흡수가 되어서 전신적인 소염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파스는 주로 국소 부위에 작용하고 약물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침투하면서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통증을 일시적으로는 완화할 수 있지만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파스는 직접적인 부위에 붙여서 국소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른 부위에 있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신경의 경로를 자극하거나 심리적 위안 정도일 것 같은데요.